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지갑에서 거래 서명하기 전에요. 이 거래로 내 자산이 얼마나 빠져나간다 하고 보여주는 화면 다들 아주 익숙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 친절해 보이는 안내 화면이 사실은 전부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그 지갑의 거래 시뮬레이션이요. 이게 어떻게 사용자를 속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전체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 그러니까 단일 실패 지점이 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블록체인 철학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를 내 손으로 직접 검증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적 접근법까지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서명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신뢰 모델을 들여다보죠. 자, 그럼 먼저 이 시뮬레이션 기능이 애초에 왜 필요한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블록체인 트랜잭션의 원본 데이터라는 게 보통 사람이 보면 그냥 아무문 같잖아요. 맞아요. 그 트랜잭션 데이터, 기술적으로는 콜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기계가 이해하도록 16진수로 인코딩된 아주 긴 문자열이거든요. 이걸 사람이 직관적으로 해독하는 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쵸. 이 원본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서명하는 걸 맹목적 서명, 블라인드 사이닝이라고 불러요. 맹목적 서명이요. 네. 말 그대로 백지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지갑들이 이 암호 같은 캘 데이터를 해석해서 당신 지갑에서 토큰 100개가 나갑니다. 이런 권한을 주게 됩니다. 하고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는 거군요. 일종의 안전장치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그 번역, 즉 시뮬레이션 결과를 과연 누구를 믿고 보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지갑, 뭐 예를 들어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들은요. 이 시뮬레이션을 직접 실행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저는 당연히 제 지갑 프로그램이 직접 계산해서 보여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나요?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에요. 지갑은 보통 외부의 전문 서비스, 그러니까 RPC 제공업체나 시뮬레이션 전문 API 서비스에 트랜잭션 데이터를 보내요. 그리고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지 알려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들이 보내준 답변을 그냥 화면에 예쁘게 표시해줄 뿐이에요. 세상에. 그렇다면 사용자는 지갑 UR이 뒤에 숨어있는 그 RPC 제공업체의 정직함, 또 그들이 쓰는 블록체인 데이터의 정확성,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이 모든 걸 그냥 한꺼번에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단일 실패 지점, 싱글 포인터 페일리어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RPC 제공자가 해킹을 당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악의적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완전히 거짓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줘도 우리는 그걸 알아챌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화면에는 100토큰 기부라고 뜨는데 실제로는 전 재산을 탈취하는 거래에 서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 악의적인 RPC가 거짓 결과를 보여주는 공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좀 더 생생한 시나리오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죠. 최근에 관심 있게 본 NFT 프로젝트가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하는 특별 이벤트를 한다는 공지를 띄웠다고 상상해보세요. 기부하면 한정판 NFT도 준대요. 아주 흔한 마케팅 방식이죠. 네, 참여하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5만 USD씩 기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지갑이 딱 뜨고 시뮬레이션 화면에 아주 명확하게 5만 USDC를 A재단으로 전송합니다라고 표시돼요. 네네.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서명 버튼을 누릅니다. 네, 저라도 의심 없이 눌렀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뮬레이션 화면은 RPC 제공자가 보내준 완전한 거짓 정보였던 거죠. 실제 트랜잭션 데이터, 캘 데이터는 당신 지갑에 있는 모든 USDC에 대한 무제한 출금 권한을 공격자 주소에 부여하라는 악성 코드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헐. UI는 천사처럼 보였지만 실제 내용은 지갑을 통째로 털어가는 약탈적인 계약서였던 셈입니다. 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는 보안이 엄청 강력한 하드웨어 지갑 쓰니까 괜찮아 하고요. 사실 저도 방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공격의 가장 교활하고 무서운 점이에요. 정말요? 하드웨어 지갑은 분명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하드웨어 지갑의 역할은 서명하려는 원본 데이터, 캘 데이터가 중간에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검증하고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해서 서명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서명할 데이터 자체는 안전하게 지키는 거죠. 하지만
하드웨어 지갑은 그 데이터가 블록체인 위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해석이나 시뮬레이션은 수행하지 못해요. 아, 그냥 그 암호문 같은 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 내용에 서명할래? 라고 물어볼 뿐이죠. 결국 사용자는 그걸 해독할 수 없으니까 소프트웨어 지갑이 보여주는 그 거짓 시뮬레이션 화면을 믿고 하드웨어 지갑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와, 하드웨어 지갑조차도 이 공격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는 거군요.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외부 서비스를 믿을 수 없다면 결국 신뢰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는데요. 그렇다고 블록체인의 모든 데이터를 내 컴퓨터에 저장해서 직접 노드로 운영하는 건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플로드를 운영하려면 뭐 수백 기가바이트에서 테라바이트급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동기화 시간도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검증된 전상태 기반 로컬 시뮬레이션이라는 아주 영리한 접근법이 제안된 겁니다. 검증된 전상태 기반 시뮬레이션.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전체 블록체인 데이터를 다 가져오지 말고 딱 이 거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조각들만 가져오자. 필요한 것만요? 네, 그리고 그 데이터 조각들이 진짜 원본이 맞는지 암호학적으로 검증한 뒤에 내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해보자. 이겁니다. 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요리 결과, 즉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째로 믿는 대신에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 데이터 조각들만 배달받아서 원산지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요리는 우리 집 주방, 내 컴퓨터에서 직접 하자는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예요. 맞습니다. 이 방식은 총 4단계의 파이프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단계별로 차근차근 짚어주시죠. 첫 번째 단계는 필요한 상태 목록 추출이에요. 일단 우리가 실행하려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RPC 노드에게 보내면서 디버그 트레이스 콜이라는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요. 이건 실제로 거래를 실행하지는 않고요. 만약 이 거래를 실행한다면 어떤 계정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 조각을 읽어야 하는지 그 목록만 쭉 뽑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아, 일단 실행에 필요한 일종의 쇼핑 리스트를 만드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 쇼핑 리스트를 요청하는 RPC 노드가 악의적이라면 여기서부터 속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재료를 일부러 목록에서 빼놓고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이 방식의 잠재적인 약점 중 하나고 이따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정직한 노드가 옥록을 준다고 가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쇼핑 리스트는 확보했고 다음은 뭔가요? 두 번째 단계는 상태 루트 교차 검증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불신과 검증이 시작돼요. 신뢰할 수 있는 여러 RPC 노드, 예를 들어 한 서너 곳에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최신 블록의 상태 루트 값이 뭐야? 하고요. 상태 루트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상태 루트는 특정 시점에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계정의 상태, 그러니까 잔액, 코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머클트리라는 구조로 요약해서 만든 딱 하나의 해시값이에요. 아, 비유하자면 특정 순간의 블록체인 전체 장부를 딱 한 장의 디지털 사진으로 찍은 것과 같아요. 그 사진, 해시값만 있으면 나중에 누군가 가져온 데이터 조각이 정말 그 사진 속 원본의 일부인지 대조해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여러 노드의 답변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단 하나의 노드가 우리에게 거짓된 과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속이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여러 곳에 교차 확인해서 기준이 될 진짜 원본 사진을 확보하는 거군요. 이제 재료를 주문할 차례인가요? 맞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상태 증명 요청 및 로컬 검증이에요. 이제 만장일치로 합의된 그 원본 사진을 기준으로 아까 1단계에서 만들었던 쇼핑 리스트에 적힌 데이터 조각들을 RPC 노드에게 요청해요. 이때 그냥 데이터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머클 증명과 함께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특의 프루프라는 표준화된 기능을 사용하고요. 머클 증명이라면 그 데이터가 정말 아까 그 원본 사진에 포함된 게 맞다는 일종의 영수증이나 인증서 같은 걸까요? 정확합니다. 그 증명이 있으면 내 컴퓨터에서 암호학적 계산을 통해 방금 받은 데이터 조각이 정말 그 상태 루트에 포함된 원본 데이터가 맞는지 100% 검증할 수 있어요. RPC 노드가 단 하나의 비트라도 조작했다면 이 검증은 즉시 실패하게 되죠. 이제 우리는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수학만을 믿고 식재료의 신선도를 확인한 셈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검증된 재료들이 모두 준비됐어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로컬 EVM으로 직접 실행입니다. 이렇게 검증이 끝난 신선한 데이터 조각들을 가지고 리비엠과 같이 내 컴퓨터에 설치된 가벼운 로컬 EVM,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상머신 위에서 트랜잭션을 직접 실행해보는 거예요. 이제 외부 RPC가 알려준 불확실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요리해서 얻은 결과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전체 그림이 그려지네요. 기존 방식이 RPC라는 중앙화된 식당에 주문하고 그들이 내놓는 음식을 그냥 믿고 먹는 거였다면 이 새로운 방식은 식당에 식재료 목록만 받은 뒤에 여러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원산지 증명을 대조해보고 내 주방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거네요. 신뢰의 모델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신뢰의 대상을 실행 결과에서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원본 증명으로 옮겨온 거죠. 이렇게 들으면 정말 완벽한 해결책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분명 이 방식에도 단점이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가장 큰 문제는 가용성과 보안 사이의 트레이드오프예요. 아까 2단계에서 여러 노드에게 상태 루트를 물어봐서 만장일치로 답이 나와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단일 노드의 거짓말을 막는 핵심이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물어본 노드 4개 중 하나만 네트워크 문제로 응답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사소한 동기화 차이로 다른 값을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스템은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뮬레이션 전체를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아, 한 명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그냥 전체가 멈춰버리는 거군요. 네, 보안은 극도로 높아지지만 사소한 문제에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사용자 경험은 나빠질 수 있는 거죠. 확실히 불편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잠재적인 공격 벡터나 위험은 없나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잠깐 지적해 주셨던 불완전한 전상태 문제가 가장 까다로워요. 아, 쇼핑 리스트 문제요? 네, 1단계에서 악의적 노드가 교묘하게 아주 중요한 데이터 조각 하나를 쇼핑 리스트에서 쏙 빼놓고 알려줄 가능성입니다. 맞아요. 그걸 어떻게 막죠? 현재로서는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한 가지 완화책은 있어요. 4단계에서 로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다가 만약 1단계 목록에 없던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면 그 즉시 실행을 실패 처리하는 거예요. 아, 이건 쇼핑 리스트에 없던 재료인데? 하고 요리를 중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공격을 막는다기보다는 공격을 당했을 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멈추는 것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락닷 타임스탬프, 즉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에 따라 실행 결과가 달라지는 컨트랙트들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시점과 실제 트랜잭션이 블록에 포함되는 시점은 몇 초간의 차이가 있는데 공격자는 그 미세한 차이를 이용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MEV 문제도 있겠네요. 그렇죠. MEV 봇에 의한 샌드위치 공격 등으로 내 트랜잭션 앞뒤에 다른 거래가 끼어들면서 실행 순서가 바뀌면 내가 시뮬레이션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방식만으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기술도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뢰해야만 하는 지점을 외부의 블랙박스에서 내 컴퓨터에 투명한 계산 과정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사용하는 지갑의 거래 시뮬레이션 기능. 이건 사실 보이지 않는 외부 서비스, 즉 RPC 제공업체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깨졌을 때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전상태 기반 로컬 시뮬레이션은 상태 증명과 다중 노드 합의, 그리고 로컬 EVM 실행이라는 여러 기술을 조합한 방식이고요. 완전한 탈중앙화를 구현하는 라이트 클라이언트 기술이 지갑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신뢰 최소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여러분이 다음에 지갑에서 서명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주 잠깐이라도 나는 지금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안전한 웹3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일 테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